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오늘 이제 세 분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는데, 첫 번째로 거의 뭐 광고계에 정말 유명하신 20년 이상의 이런 광고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뭐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뭐 한국을 빛낸 명강사에도 선정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현재 HRD, 아니 지금 어디서, 아니 전화가 걸려.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 HRD 컨설팅 그룹의 부대표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매직 스피치 아카데미의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그동안 고해성쇼 출연하셨던 분들과 함께 강사님들과 대한민국 강사 협회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지금 정의원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좋은 글을 자주 이렇게 좀 올려주셔가지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해성쇼에 많은 분들이 출연하셨지만 1시간 전에 가장 일찍 오신 분은 최초예요. 야, 그리고 일찍 오셔가지고 미리 이따 또 이제 노래도 한 곡 중간에 불러주신다고 해서 본인이 이 음향 장비를 다 또 준비하셔가지고 이 노래방 기술 전문 이런 거까지 준비하셔서, 야, 진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은 최초입니다. 네, 우리 문영 강사님, 우리 20년 광고 경력에 정말 화려한 최고의 명강사 문영 강사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소개가 너무 거창해서, 근데 대부분 사실입니다. 예, 조금 더 거짓된 거 없고요. 오늘 제 팬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한 일당 100 정도, 일당 1000 정도의 두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혹시 강사처럼 보이나요? 네. 저기 며칠 전에 무슨 중학교 갔더니 학부모 대상으로 강연을 갔는데, 무슨 미용실 원장님 왔냐, 오늘 미용 특강이냐 이런 말도 들어서 좀 당황을 했는데, 오늘 그냥 머리하러 왔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어렵지 않은 강연이니까 부담 없이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저한테 오늘 많은 팬들이 꽃다발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갖고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알아서 준비를 했고요. 어쨌든 오늘 가져오셨습니까? 네. 여기 밑에 있네요. 네, 다행입니다. 이따 끝나고 노래할 때 막 짠 것처럼 딱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일날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영 원장입니다. 네. 자, 저는 선물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벼운 문제를 좀 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준비한 선물은 사랑의 기후비계입니다. 거의 내시경 수준의 3대가 쓸 수 있는,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셨는데, 의사 변호사 앞에서 강연을 해도 이 선물은 되게 탐을 내십니다. 예, 밤에 아이들 이렇게 귀를 후벼줄 수 있는데, 거의 3대가 쓸 수 있는 반영구적 제품이라 이 제품을 걸고 처음으로 문제를 좀 가볍게 낼 테니까 넌센스 퀴즈 아닙니다. 맞춰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나라 분들 선물 걸면 눈들이 좀 커지시죠? 예.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잘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택시를 세울 때 저희가 대부분 손을 들고 세우잖아요. 근데 A씨라는 분은 손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발로 세웁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손을 막 들면 제가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선별을 하려고 했더니, 맞추시는 분이 없네요. 우리 선생님. 물건을 들고 계시네요. 예, 좀 오늘은 크리에이티브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다음부터 좋지만, 우리 마지막 시간 관계상 마지막 기회. 네, 맞습니다. 택시 기사이기 때문에 발로 세울 수밖에 없다. 예, 다른 분들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시나 본데요. 네, 당연히 발로 세우잖아요. 택시 기사들은 늘 세울 때. 네, 이제야 이해가. 자, 잠깐 나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정품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예. 예. 오늘은 이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뇌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화면. 이게 뭘까요? 페이크라는 겁니다. 페이크. 자, 생일을 맞았을 때 축하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게 회든 빵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횟집에서 이렇게 생일 잔치를 하는 거 보고 제가 새롭다. 새롭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찍었고요. 그죠? 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시간 오늘 좀 갖도록 하겠고요. 근데 요즘은 진짜 개업식 오픈식 때는 돼지 머리가 비계 좀 냄새도 나고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개업식 오픈식 때는 이렇게 빵으로 돼 있습니다.
끝나고 개업식 끝나고 다 같이 잘라 먹을 수 있게 빵으로 케이크 나왔습니다. 제가 학원을 3년 전에 오픈할 때 돈은 여기다 꽂는 거죠. 그 플라스틱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상품이 나와서 제가 이용을 했고요. 자, 이건 뭘까요? 이거. 네, 사법연수원 오신 거 아니니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대나무 바구니 만드는 회사의 사옥입니다. 사옥하면 우리가 딱딱한 콘크리트 건물을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모양으로 사옥을 지었더니 미국 오하이오주의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발상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주목과 매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선생님들과 더불어 평범한 인재를 탁월한 인재로 바꿔주는 발상의 전환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거고요. 부제는 광고로 배워보는 창의성 프로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분들이 많다는 전제로 따지면 평범한 강사를, 여기 오신 분들이 이미 탁월한 강사시겠지만 평범한 강사를 탁월한 강사로 바꿔주는 발상의 전환 비법으로 전환해서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리더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광고 일을 했었습니다. 인켈, 빨간펜, 미스터 대우, 지오지아, 하나종합학, 빙그레, 교촌치킨 등의 광고 일을 했는데 광고는 한 사람의 똑똑한 천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 한 10사람, 20사람이 모여서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고 의논하고 그런 작업입니다. 한 사람의 똑똑한 천재가 주도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명품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콘텐츠 작성하는 데에 전문 강사로 좀 뛰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22년간의 광고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마케팅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편하게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은 거의 방송국에 오신 수준이네요. 네, 찍으셔도 됩니다. 네. 자, 뇌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시간을 오늘 좀 많이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짧게 시간 관계상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아기가, 자신의 아기가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이 소리만 들으면 깨는 게 신기해서 그 회사에 냈는데 상금 300만 원을 받은 그 영상입니다. 잠깐 같이 보시죠. 누시우세 우깡 깔끔하죠? 예. 이 애기가 이렇게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깨는 게 신기해서 찍어서 농심에 내서 상금을 받았던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관찰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샘플로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광고를 좀 몇 가지 실제 집행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시간 관계상 처음 나온 광고를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또 선물 많이 준비했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광고일까요? 이 부분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신문 속의 남자. 자,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아직은 이제 뇌가 뒤에 계신 선생님. 겨드랑이 냄새 제거 광고. 네, 맞습니다. 잠깐, 신문 속의 남자가 인상을 쓰고 있죠. 그만큼 겨드랑이 냄새가 심하다. 이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면 이번에는 제 음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증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근데 표정은 별로 좋지 않으신 표정. 이게 한정 판매, 지금은 구할 수가 없는 음반이기 때문에 좀 기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긴 하지만. 자, 다음 보시는 광고, 어떤 광고인지 이제 선물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같이 한번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광고일까요? 놀랍습니다. 김정은이랑 오바마 대통령이랑 껴안고 있습니다. 세계의 라이벌이라는 이 두 분이 껴안고 있으면 혹시 어떤 광고가 연상이 되십니까? 어렵죠?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가면 이제 세계 평화 광고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정말 순수한 우리 학생들이죠. 조금만 크리에이티브를 높이면 네 선생님. 쉽다. 비슷합니다 선생님. 바로 이거는 에어컨 광고입니다. 우와, 얼마나 에어컨이 빵빵하면 서로 적이지만 껴안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거 맞힌 분은 제가 볼 때 처음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래서 목캔디를 제가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이걸 맞출 줄 모르고 제가 이 부분은 선물을 미처 예상을 못했는데 놀랍습니다. 자, 실제 집행된 광고들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광고는요, 우리들이 좀 각박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은 여유와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게 저는 광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광고. 이건 여성분들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무슨 광고가 떠오르십니까? 오, 선생님, 이제 상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바로 다크서클 제거 크림 광고입니다. 팬도의 특징이 아예 사라져버렸죠. 그만큼 강력한 제품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나왔던 광고들이고요. 근데 광고는 TV나 잡지나 신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활 주변에 되게 많습니다. 자, 버스 정류장에 있는 버스 쉘터 광고인데요. 이 안에 있는 게 진짜 돈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게 진짜 돈. 그럼 혹시 어떤 광고가 연상이 되실까요? 이 안에 있는 게 진짜 돈이다. 네,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바로 이거는 강화 유리벽 광고입니다. 이 유리를 깨고 이 돈을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 망치로 깨든 드릴로 깨든 그만큼 탄탄하고 단단한 유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근데 공익 광고에도 요즘은 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는 세계자연보호기금 광고는요, 가만히 보시면 휴지를 하나씩 뽑았을 때마다 뭐가 사라지고 있죠? 밀림. 그렇죠. 숲, 아마존 이런 밀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집행된 광고를 보셨는데 저는 초중고에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 창의력, 요즘 뭐 창의경제, 창조경제, 창의교육 많이 부르짖지만 창의력과 아이디어 이런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창의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의성과 인성은 저는 실과 바늘 관계라고 믿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도 한 사람의 똑똑한 천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같이 협력하는 것 그렇듯이 현대사회에서 창의성이란 개인의 혼자 힘으로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성이 중요합니다. 그죠? 남의 의견을 경청도 해야 되고 또 자기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의논하고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저는 태도의 문제가 창의성의 한 큰 근간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죠? 어떤 똑똑한 천재가 주도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고는 요란하고 자극적이고 화려해야만 성공한다.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자, 요란하고 자극적이고 화려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잘못된 외국 광고 사례부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건 반지 광고입니다. 반지 광고. 눈길은 가지만 가만히 보고 계시다 보면 기분이 나빠지셔야 됩니다. 이거 욕이잖아요. 그죠? 눈길은 가지만 기분이 나빠집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눈길을 끄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미지와 호감도입니다. 이거는 목캔디 광고라서 목을 뚫어놨습니다. 눈길은 가지만 혐오스럽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죠? 요거는 손 세정제 광고라서 손에다가 세균 덩어리를 잔뜩 묻혀놔서 몸서리 쳐집니다. 그죠? 이거는 더 잘못된 광고입니다. 어떤 제품이나 PR을 하더라도 여성의 신체를 갖고 무언가를 PR한다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일이죠. 왜? 지구의 반, 세상의 반은 여자잖아요. 반을 잃고 시작하는 광고 정말 지혜롭지 못한 광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광고와 PR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사람 사랑, 사람을 향합니다. 사람인지다, 사람이 먼저다. 즉 제품보다는 사람 쪽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저는 올바른 광고의 흐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현자는 천재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어떤 제품을 PR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은 저는 창의성의 세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몇 가지 광고 작품을 무작위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광고 한 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가 시끄러운지 요란한지 화려한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창의적이라는 말을 듣진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기 때문이죠. 창의적인 사람은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의 공포를 이겨내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 시끄러운가요? 요란한가요? 그렇지 않은데도 인지도 호감도 1위로 올라섰던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 문안을 카피를 두산그룹의 박영만 회장이 직접 썼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었던 그런 광고죠. 자, 근데 좋은 광고에는 패러디가 따라 나옵니다. 어떤 학생 그룹이 만든 패러디 광고입니다. 제목은 파스가 무릎의 미래답니다. 우리는 너무
현대의학에 기대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늘 좋은 병원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닐까요? 파스보는 안목만 있다면 꼭 병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현명한 선택이 이어진다면 10번의 수술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파스가 무릎의 미래다. 개톡톡. 자, 웃음이 나오면 웃으시는 게 건강에 되게 좋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패러디지만 더 절묘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죠? 할머니를 성우로 또 기용했다든가 이렇게 패러디 내에서도 또 아이디어를 가미한 광고인데요. 자, 이것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뉴스 중에 하나죠. 그죠? 자, 만약 10억이 생긴다면 땡땡땡 해도 좋다. 아마 기억이 좀 나실 것 같은데 초등학생 16%, 중학생 33%, 고등학생 47%가 이런 대답을 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뭐였죠? 아닙니다. 그건 너무 좀 심한 것 같고요. 자, 감옥에 가도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 뉴스 다음에 뭐 우리의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나 인문학과 인성에 대한 바람이 더욱 강하게 몰아닥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인성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인성을. 자, 저는 한 장의 사진으로 인성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역시 다음에 보여드리는 역시 사진 역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던 겁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벌인 일입니다. 보시죠. 자, 비 오는 현충일 날 태극기가 비에 젖는 게 안타까워서 비닐을 사다가 씌워서 다시 걸었던 이 마음. 이 마음이 저는 인성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사회는, 국가는 이런 친구들이 더 많아지기를, 그렇죠, 기원해야 되고 또 배출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극기가 비에 젖는 게 안타까워서 비닐을 손수 사다가 다시 걸었던 이 마음이, 이 친구의 마음이 정말 따뜻한 인성을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창의를 얘기할 때 어린 시절이 가장 창의성이 왕성하고, 그죠, 활발했다. 그리고 되게 궁금증도 많았고, 그리고 질문도 많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딱딱한 그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좀 그런 상태가 됐지만, 자, 초등학생의 세계로 잠시 넘어가면 우리의 그 말랑말랑한 뇌가 다시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초등학생의 세계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초등학생이 그린 20년 후 세계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반도, 강화도, 제주도, 북도 많이 컸죠, 어느새. 저희가 잠시 외면한 사이에 울릉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은 점으로 사라져가고 없네요. 미국, 중국, 아프리카는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생은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우리는 같이 미소를 지었지만 정말 어쩌면 이 초등학생은 20년 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의 야심과 상상력과 창의력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전 감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주의 초등학생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호주의 초등학생이 국가에 건의한 세계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중앙에 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의아해하셔야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던 세계 지도는 여기였죠. 근데 호주의 초등학생이 왜 우리나라가 맨 밑에 있어야 되느냐? 중앙에서 반전에 올려야 됩니다. 반전에서 중앙으로 올려야 됩니다. 해서 이 지도를 국가에 건의했습니다. 놀라운 거는 호주는 이 세계 지도를 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채택했습니다. 자, 우리의 어떤 순수한 생각들이 자신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사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는 초등학교 시험 문제를 몇 가지 보면서 뇌를 좀 더 유연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문제입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설사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칠 것이라는 느낌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나요? 저도 살아보니까 정답은 없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다양한 답들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게, 존중하는 게 저는 창의교육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과학 문제. 반윤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그랬더니 죽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기 좀 흐려서 안 보이시겠지만 교무실로 와라.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전 이 부분이 걸렸습니다. 교무실로 와라. 혹시 혼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다양한 생각들을 인정하는 게 창의교육의 시작인데 혹시 또 일률적인 어떤 그런 공장에서 잘라내는 식으로 뭔가 혼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카이스트의 이광용 교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은 사라지고 모난돌이 빛을 발한다고 바뀌어야 한다. 자, 조금은 엉뚱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학교와 회사에서 이상하다라는 말 대신 칭찬을 해주는 문화가 진짜 창의교육이 시작되는 첫걸음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러한 교육이 진짜 창의 교육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몇 개의 초등학교 시험 문제. 남한 청년과 북한 청년가 결혼하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까 했더니 뜨거운 밤이 시작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죠. 이 초등학생은 좀 조숙한 초등학생일 뿐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더 놀라운 재미있는 답안이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했더니 엄마 뱃살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 친구가 느낀 거죠. 그냥 그대로. 네. 이 어머니는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긴 합니다만 네,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끝난 방공 포스터 대회에서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려왔던 방공 포스터 대회에서 대상을 먹은 작품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대상을 먹은 작품은 이겁니다. 포스터 그리기 지겹다 통일해라. 이게 대상입니다. 놀랍습니다. 그죠? 네. 저는 더 감동한 거는 선생님들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그날 모여 계셨던 심사위원들 선생님들이 이 작품을 대상으로 뽑았다는 거. 그 유연한 사고, 그 탄력적인 사고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도 대단하지만 대상으로 선정한 선생님들이 더 어떻게 보면 저는 점수를 더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초등학교 시험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몹시 재밌습니다.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보십시다 했더니 삼성카드 이렇게 그렸습니다. 실제로 다 있었던 일이죠. 자,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지만 광고회사 직원들은 회의를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정답보다는 새로운 답을 찾아보자. 사실 정답이 하나라면 세상에 광고회사 직원은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 틀림보다는 다름을 생각해보자라는 말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답이 틀렸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가로 열고 단 신용카드는 제외, 가로 닫고 이런 말은 안 쓰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걸 보고 순간적으로 CF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말로 해볼게요. 할머니 생신입니다. 어떤 손주나 아들이 할머니께 카드를 내밉니다. 할머니는 그냥 글이나 써져 있는 카드를 줄 알고 딱 꺼내봤더니 삼성카드가 나왔습니다. 눈이 똥 하면서 네가 효자다. 그러면서 카피가 흘러갑니다. 삼성카드 효도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러면 멋진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수 한번. 예. 세상에 못 쓸 아이디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보관할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어도 버려지는 아이디어는 없다는 게 저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창의롭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프로와 포로의 첫 번째 차이는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견할 것이냐 관할 것이냐. 같은 바라볼 견 바라볼 관인데 눈으로 대충 볼 것이냐 관심을 갖고 관찰할 것이냐의 차이에서 저는 프로와 아마추어, 프로와 포로의 삶이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대충 눈으로 볼 것이냐 관심을 갖고 관찰할 것이냐의 차이에서 그래서 저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관찰이 생기죠. 그 관찰이 거듭되면 관점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게 창의가 시작되는 이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의로움이란 첫 번째 화두만 제가 잠깐 드리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바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나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의 접목이 창의를 이끌어내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에서 유를 만들어. 이거 제가 만든 제목인데 너무 좋습니다. 그죠? 네. 자, 자뻑을 잠깐 했고요. 자,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천재화가라고 불렸던 피카소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전거를 분해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자전거를 분해하는 광경을 목격하다가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을 떼어다가 그 유명한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 이 피카소는 그죠? 피카소는 지금의 이 작품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얼마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격이. 이 황소머리의 작품 가격이. 300억 원입니다. 창의의 가치는 굉장히 생각보다 크죠. 이번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피카소가 한 말입니다. 나는 찾지 않는다. 있는 것 중에서 발견할 뿐이다. 있는 것 중에서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창의가 어렵고 멀리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의 재발견, 이게 창의의 시작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사례. 자, 여러분의 자녀 같은 14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컵라면을 위로 뜯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렸다는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특허 출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 이 중학생 1학년 학생은 무엇을 보다가 컵라면을 위로 뜯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렸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을까요? 껌! 오! 선생님은 아주 조용하게 정답을 아주 쭉 깔면서 네, 상품 받으셨죠? 네. 자, 맞습니다. 껌을 뜯다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죠. 천재라서가 아니라. 실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껌을 뜯다가 이거를 컵라면에 접목시키면 접목. 잘 있겠죠, 더 보니. 네. 이것도 딱 맞아떨어져서 완벽하게 열이 이 안에서 들기 때문에 잘 익어요. 자, 뚜껑은 접시로. 그죠? 일석삼조의 아이디어죠. 정말 이 아이디어가 상용화된다면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은 대박입니다. 대박이죠. 그죠? 예. 자, 접목을 얘기 드렸는데, 자, 우리나라에 점점 흉물화되고 있는 공중전화 박스. 이것을 어떤 분이 야, 간이도서관으로 만들면 안 될까? 둘이 합치면 안 될까 해서 진짜 영국부터 시작한 게 공중전화 간이도서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관심과 관찰을 통해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좀 생활에 더 가까운 제품들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뭐죠? 짬짜면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짜장 먹으면 짬뽕 먹고 싶고 짬뽕 먹으면 짜장 먹고 싶고 우리는 누군가 생각만 할 때 어떤 분이 2002년도에 용기를 갖고 이 용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는 아 이거 나도 생각했어.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이전까지를 존중해야 되고요. 시도를 해서 실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얼마 전에 끝난 11월 3일 날 이제 짬짜면을 보다가 제가 얼마 전에 11월 3일 날 끝난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먹은 작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11월 3일 날 특성화고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작은 랩을, 짜장면 랩을 이렇게 스티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뜯어낼 수 있는 이 아이디어가 대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창의하면 되게 디지털스럽고 과학스럽고 발명스러운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창의는 아이디어는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관심과 관찰을 통해서 말하거나 제안하는 게 바로 창의라는 거죠. 이 작품이 바로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짜장면 랩 끓일 때 젓가락으로 막 비벼서 끊거나, 그죠? 가위로 하거나 이런 불편함을 없앤 아이디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학생은 2억 9천만 원의 지원을 받고요. 서울시 상장과 외국 기업 탐방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한, 그러나 관심과 관찰을 통해서 얻어낸 이 자산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아까 짬짜면을 보고 어떤 분이 더 업그레이드된 아이디어를 내놨었습니다. 바로 쌍뚝배기입니다, 이거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찜. 두 사람이 4인분의 메뉴를 먹을 수 있는 쌍뚝배기가 특허 출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죠? 아이디어는 또 아이디어를 낳는다. 자, 우리 남자분들은 새로 짓는 건물에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에 가면 파리가 아니라 파리 그림이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남자들은 이 파리 그림을 향해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 그래서 파편율에 여자분이 웃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파편율의 80%를 잡아냈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파리 그림만 보면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왔습니다. 남자들은 또 축구하면 미칩니다. 골인을 시키려고 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덕평휴게소라는 곳에 가면, 남자 화장실에 가면, 남자가 소변기 앞에 서면 모니터에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보신 분, 덕평휴게소. 아, 여행들을 다 선생님이 가보셨구나. 바로 이 그림이죠. 벽면에서 모니터에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수압 대결, 스피드 대결을 펼쳐서 이기고 지는 게 판정이 나옵니다. 네, 실제 못 믿어 하시는 분을 위해서 동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잠깐 보시죠. 예, 수압 대결, 스피드 대결을 펼쳐서 이기고 지는 게. 고속도로 휴게소도요, 무언가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서 아이디어들을 끊임없이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아이디어들이 또 가득 있습니다. 이 휴게소에는. 그래서 여자 화장실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무언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복숭아 판매업자가 자신이 팔고 있는 복숭아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떠오른 아이디어로 매출과 이미지에 도움을 받은 그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복숭아를 유심히 관찰해보니까 사람의 엉덩이를 닮았다는 것을 깨닫고 팬티를 입혀서 호감도와 매출을 증진시킨 사례입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진짜로 사랑하다 보면 거기서 떠오르는 생각들, 이게 바로 창의고 아이디어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이분은 자신이 팔고 있는 이 상황,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떠오른 생각으로 대박을 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리의 상호명입니다. 자, 닭데리아 치킨집입니다. 파마, 제가 일하고 있을 미용실일 수도 있겠죠. 자, 놀랄만두하고는 만두집이죠. 허심탄회는 횟집입니다. 이 수시장고는 뭘까요? 갈비살, 삼겹살집. 예. 이노모스키는 스키드죠. 더 스누프만은 그냥 호프집입니다. 호프집. 네. 우리 시대의 명배우. 그죠? 처음에 이건 제가 해외 브랜드인 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커피 드슈입니다. 커피 드슈. 커피 쳐드슈. 카페베네나 커피빈보다 훨씬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충청권에 도입하면 굉장한 큰 히트가 예상이 됩니다. 이건 수원 화성에 있는 아이나 산부인과. 그죠? 실제로 있는 샵들. 자, 그럼 존경하는 선생님들, 이 가게들의, 이 샵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비교적 다른 가게에 비해서 장사가 잘 된다는 것에 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은 마이크로밸류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섬세한 차이가 매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분들은 무언가 노력했다, 이렇게 전 봅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와 포를 나눈 두 번째 차이는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상에서 깨달은 다른 생각들을 자신의 하는 일에 끊임없이 도입해 보는 것, 즉 애쓴다가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차이입니다. 애쓴다. 자, 그 애를 저는 사랑의 자로 바꿨을 뿐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강사든 어떤 일이든 진짜로 애정을 갖고 사랑하다 보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저는 진정한 마케팅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하면 되게 어렵고 난해하게 써 있습니다. 사전에서조차. 근데 이렇게 자신이 하는 일을 무언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떠오르는 생각들, 이게 바로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모 프로덕션에 대학교 졸업하고 있을 때 카피라이터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카피라이터가.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63빌딩에 있던 모 광고 대행사를 카피라이터 한 명을 뽑는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 비서가 무슨 사장님이랑 연담 약속을 하고 왔냐 그래서 아니요 그냥 왔습니다 했더니 마침 사장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면담을 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듣도 보다 못한 놈이 와서 카피라이터가 되겠다고 하니까 되게 황당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냥 이력서나 두고 가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노트를 한 권 드리면서 제 노트만큼은 꼭 읽어주십시오 하고 드리고 왔습니다. 그 노트는 제가 3년 동안 계속 카피 습작을 했던 노트였습니다. 그래서 한 권 가득 이거를 제가 꼭 봐달라고 물러나왔습니다. 근데 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떨어졌나 보다 안 됐나 보다 했는데 3주가 지나서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첫 마디가 당신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 회사를 딱 첫 출근했는데 첫 출근하는 날 저는 이미 스타가 돼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저를 다 알아보고 있었어요. 왜? 사장님이 이 노트를 전 직원의 회람을 시켰더라고요. 그 사이에. 너희들 지금 잘 나간다고 좀 우쭐대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더라. 긴장하고 자극해라. 해서 제 노트가 회람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미 들어갔을 때에는 스타가 돼 있었습니다. 거의 엑소 수준에. 그래서 저는 요즘 그래서 취업 대란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자신이 목표로 한 꿈을 이루고 싶다면 제발 만져지고 그리고 보여지고 느껴지게 하라. 이 말을 꼭 합니다. 제발 말로만 이 회사 뽑아주십시오.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변별력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기록들, 그런 흔적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변별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쇼호스트 하는 친구도 그냥 말로만 쇼호스트가 되려고 하지 말고 소비자들을 네가 100명을 만나서 그 100명에 만난 기록들, 면담 기록들을 제출해라. 그러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해서 들어간 친구도 있습니다.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게 해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제발 말로만 부르짖는 그런 이제 꿈은 이제 더 이상 사회에서 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잠깐 드렸고요. 자, 제가 준비한 어떤 원래 강연은 1시간 반 정도인데 40분에 맞추느라고 제가 많은 부분을 좀 잘라냈습니다. 이제 수족을 잘라내는 기분으로 했는데 그래도 엑기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휴일날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세상에서 성공하는 필살기 전략을 제가 3가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3가지를.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스스로나 가족 그리고 카톡 친구에게까지는 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성공하는 필살기 전략 첫 번째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베스트보다 퍼스트 전략입니다. 베스트보다 퍼스트. 자, 제가 한 광고부터 제가 같이 한 팀원들과 같이 한 광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닥터 캡슐입니다. 자, 예전에 유산균이 자꾸 위에서 죽어서 장까지 살아서 못 가기 때문에 유산균을 캡슐로 싸가지고 특허를 낸 제품이죠. 자, 퍼스트라는 거는 뭔가 리뉴얼 했다든가 새로운 제품을 내놨다든가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에서 데이트를 한 그 제품이죠. 퍼스트 사례. 이게 뭐죠? 비타오백입니다. 마시는 비타민 음료의 최초의 제품입니다. 비타민이 R이나 정으로 있을 때 마시는 비타민 음료의 최초, 그죠? 그래서 지금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재미있는 사실은 비타500이 히트를 치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비타파워, 비타마인, 비타700, 비타900, 비타1000, 비타1500, 얘는 뭔가요? 비타1050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 이 제품들이 몸부림치고 광고를 많이 할 때 실제로는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을까요? 비타500입니다. 역시. 자, 짝퉁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제품들은 지구상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없습니다. 그죠? 첫 번째 전략. 그래서 최초에 나온 제품들 몇 가지 더. 자, 캔디바 타입의 최초의 껌은 자일리톨. 그죠? 그리고 즉석밥의 최초, 햇반입니다. 지금도 무섭게 팔. 햇반도 햇반만 잘 팔리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구강청결제 최초의 제품 가그린. 그죠? 가그린도 가그린만 잘 풀립니다. 가글가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가 반면교사, 최초라고 다 성공하느냐? 자,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이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전국 개고기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보신탕을 컵라면처럼 만들어 팔면 대박 날 거야 해서 만든 게 즉석 보신탕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쫄딱. 자, 보신탕은 푹 끓여서 탕으로 나온다라는 우리의 정서를 무시한 거죠. 깜빡한 거죠. 그래서 자, 소비자의 니즈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최초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도리어 이겁니다. 소비자의 니즈와 공감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최초를 고민하신다면 프로로 성공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로 살아남는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위치를 만들어서 선점하라.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반으로 나눈다. 세상을 반으로 나누는 전략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례로. 예전에 미풍이, 그죠? 지금 CJ 계열입니다. CJ 계열의 미풍이 미원을 이기려고 엄청나게 광고비를 많이 쏟아부어도 못 이겼습니다. 그러다가 절치부심 끝에 내놓은 제품이 있습니다. 뭐였죠? 다시다입니다. 세상을 나누는 한마디 했습니다. 몸에 나쁜 화학 조미료로 만든 미원은 가라. 천연조미료 다시다가 왔다. 세상을 나누는 전략.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서울우유도 매출이 주춤했을 때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제조일자가 표시된 유일한 광고라는 우유를 통해서 다시 1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그죠? 사람 주부들이 우유를 고를 때 유통기한만 있으면 멈칫하게 되겠죠. 제조일자가 표시된 유일한 우유 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정수기 시장에서 코웨이 정수기가 1등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전략으로 LG 정수기가 무섭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을 반으로 나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수조로 받은 물은 먹는 물이 아니라 씻는 물입니다. 당신의 정수기가 LG였으면 하는 이유.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풀 스테인리스 저수조. LG 정수기로 마십니다. LG 헬스케어 정수기. 약품새 그런 물은 먹는 물이 아니라 노는 물입니다. 당신의 정수기가 LG였으면 하는 이유. 약품 살균을 하지 않는 전문가의 전기분해 살균. LG 정수기로 마십니다. LG 헬스케어 정수기. 자, 코웨이 정수기를 노는 물 정수기, 씻는 물 정수기로 확 안드로메다로 날려보내고 마켓 세어를 올라가고 있다. 이게 바로 세상을 반으로 나누는 전략. 자, 이제 세 번째.
프로로 살아가는 세 번째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차별화된 메시지를 개발하면 프로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사분들한테도 꼭 적용되는 저는 성공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팀원들과 같이 한 제품부터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화장품 광고가 하는 것에 꽂혀 있을 때 처음으로 지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애경 펀즈가 엄청난 매출을 일으켰던 그 사례죠. 차별화된 메시지의 승리.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 광고에 틀면 예전에 누가 나왔냐면 빅모델들이 나왔습니다. 김태희, 김남주, 최시라 이런 분들이 나왔었습니다. 1년에 모델료만 7억에서 8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어떤 광고에 어떤 아파트에 누가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이 편한 세상에서 이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아파트 광고의 빅모델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진심이 짓는다. 이 광고 이후로 거짓말처럼 우리나라 아파트 광고의 빅모델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차별화된 메시지의 승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은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스마트 엘리트 학생복지를 입었는데 아이비 클럽이라는 학생복지에서 19년 전에 이 말을 하면서 1위 자리로 올라서고 지금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번도 바꾸질 않았습니다. 뭐였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 이 한마디로 19년 동안 1위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선생님들 아이비 클럽으로 학생복을 해입으면 아이들 다리가 길어지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품질의 차이는 없죠. 타겟, 인사이트, 그죠? 전문용어로 인사이트. 타겟의 마음을 읽어서 카피로 표현했는데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바꾸질 않고 있습니다. 자, 잠시 미국 광고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영어니까 해석이 가능하시죠? 그죠? 뭐죠? 예, 필요하지 않다면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라고 광고합니다. 우리나라 광고는 뭐죠? 내가 최고니까 사라 이러잖아요. 이분들은 필요하지 않다면 자켓을 사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광고도 나옵니다. 제발 수선해서 입으세요. 그런데도 미국 아웃도어 시장에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아웃도어 회사는 진짜 환경공학을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연.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진심을 알아준 거죠. 그래서 더욱 많이 팔리고 있다. 차별화된 메시지의 승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무명의 경동보일러를 오늘날 수출 1위로 만든 그 유명한 메시지죠. 이 말이 얼마나 히트했는지 이 말 기억나시죠? 여보, 보일러 댁에 아버님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웃으시는 분은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초의 이 1호 광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부모님 생각 좀 하고 추억을 떠오르게 하려고요. 보시죠. 이게 1탄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저는 사실 홀어머니 외아들이었는데 너무 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연탄을 되게 많이 갈았습니다. 연탄. 그리고 연탄가스에 죽을 뻔한 적이 2번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끌어 나와서 동치미 국물을 그 당시에 그렇게 먹여서 제가 살아났던 기억. 연탄하면 제가 남다른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습니다. 자, 이 광고가 얼마나 세련되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죠. 경동보일러 광고입니다. 얼어붙은 성적표에 보일러 놔둬야겠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짜 프로들은요, 자신을 오늘날 1등으로 만든 그 핵심 자산, 가치 에센스는 그대로 살려나가고 나머지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분들은 변화를 너무 좋아해서요, 통째로 다 바꿉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 메시지에 그 광고의 마음을 열 무렵에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캠페인이 정착되기가 되게 힘들죠. 진짜 프로는 자신을 오늘날 1등으로 만든 자산, 가치는 살려두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 뭐 모델이라든가 화질이라든가 기술적인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코 달라지는 않겠지만 늘 진화합니다. 저는 변화보다 중요한 거는 진화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이 우리 프로들의 꼭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단점이 있다면 단점을 보완하는데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시라는 쪽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단점은 사그라든다. 전략을 바꾸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위대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바카스. 바카스가 위대한 거는요, 피로회복이라는 말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피로회복제는 너무 어디에 있습니다. 약국에 있습니다. 나의 피로회복제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되게 쉬운 말, 편한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의 일상의 이야기들을 그 스토리텔링을 아주 잔잔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란하고 시끄럽고 자극적이지 않게. 자, 마이스토리, 우리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담은 광고 바카스 잠깐 한 편 보시죠. 당신의 폰 어디다 뒀어요? 그 책상에 있을 거예요. 왜요? 아니 그냥 오늘 야구하는데 야구 좀 보자. 아이고 지금 얼마나 재밌는 거 하는데요. 양반이가 좀 뒤집어 놓지 마세요. 자, 재미로 컬투가 패러디한 거 한번 잠깐 보시죠. 여보, 그 당신 핸드폰 어디다 놨어요? 전화기요? 냉동실에 놨대요. 그 고등어 저래놓은 거 거기 옆에다가 그 아이스크림 돈이 시원하고 놨는데 누가 계속 식탁에 꺼내거든요. 잘했네. 아주 죽여버려요. 우리 오늘 재미난 야구 오는데 야구 좀 보지. 뭔 소리예요? 지금 기운은 발이 반스에 좀 똥이나 좀 싸지 마요. 나오는 똥은 어떻게 해요? 자, 말씀드렸지만 좋은 광고에만 패러디가 따라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프로와 포로의 세 번째 차이는 바로 전 마지막 카테고리인데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와 포로를 나누는 세 번째 차이는 바로 절실함의 문제가 과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상에 설 수도 있고요. 그죠? 입문할 수도 있지만 정상에 섰을 때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절실함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자, 퀴즈를 내기 전에 제가 고혜성 씨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잠깐 서비스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개그풀에서 유쾌한 통쾌한 메시지를 알리던 개그맨에서 지금은 대한민국 가장 열정적인 강연자로 화려하게 비상한 그는 누구일까요? 고혜성 씨입니다. 맞습니다. 자신감 대통령 고혜성.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신감 대통령. 자, 브랜드 컨셉, 브랜드 슬로건, 그죠? 브랜드 에센스를 여러분들이 꼭 갖추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고혜성 대표님이 열심히 강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었겠지만 큰 역할을 해준 게 저는 바로 이 자신감 대통령이라는 브랜드 에센스 덕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혜성 대표님이 이제 혹시 누군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이거를 버려라 라고 유혹을 한다면 절대 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브랜드 에센스는 그렇게 쉽게 축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뭐 자신감업 대통령, 그죠? 자신감 만사형통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시너지를 발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브랜드 컨셉, 브랜드 에센스를 만들어서 PR 하시는 게 강사로서 조금 더 한 발 앞서가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시 있죠.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 자, 몸부림은요, 몸짓은 노력인 거예요. 근데 이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으로 만개하실 수 있는 전략이 강사로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쓰는 칼럼에 이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 이번에 본격적인 선물을 걸고, 자, 고교 졸업 후 공사판을 전전하고 입시를 12번 실패하고 개그맨 시험을 16번 실패했는데 다시 7년의 무명 생활 끝에 지금은 최고의 개그맨으로 뛰고 있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손을 들고. 고혜성 씨는 아까 제가 서비스로 예의상. 근데 선생님은 아까서 이 자료가 유출이 됐나? 되게 잘 맞추십니다. 이제 다른 분은 안 맞추신 걸로 하고요. 자, 맞습니다. 김병만 씨입니다. 그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뱁새도 황새를 따라잡을 수 있다. 어떻게? 그만큼 더 간절히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자, 좀 오래된 프로지만, 예능 프로지만 키스앤크라이라는 프로에서 김병만 씨가 피겨스케이트에 도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병만 씨는 원래 평발이라 애초부터 피겨스케이트를 탈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발목을 크게 다치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찰리 채플린 연기를 해서 2등을 했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이었던 김연아 선수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자, 김연아 선수.
1년에 몇 번 정도 빙판에서 넘어졌을까요? 이분이 한 9,000번 정도를 연습한다고 하는데 1,800번을 넘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네티즌이 발견한 사진인데 김연아 선수의 발목이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휘어졌을까요? 9,000번을 엄청난 점프 연습하다 보니까 발목이 저절로 휘어진 거죠. 우리는 이 한 장의 사진을 보고도 김연아 선수가 자신의 꿈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우리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상에 올라섰던 단 하나의 이유는 1,800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점프 자세를 찾기 위해 도전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강사로 이 말을 듣는다면 요즘 제가 들리는 많은 그 강사님들의 말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아니죠. 김연아 선수의 이런 어떤 어록도 있듯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를 선생님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입니다. 자, 세게, 더 세게 나를 쳐라.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이게 오뚝이라는 시입니다. 그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랑 저랑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 자, 아들아, 우리 세상에 지지 말자.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근데 또 여러분들은 이런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져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져주기도 하자. 근데 져준다는 말은요, 이미 성공을 이루어서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 지지 않는 정신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세상에 지지 않아야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큰 불의의 사고로 3년 정도 투병을 하셨는데요. 거의 반신불수, 의식이 없는데도 제가 병원을 가면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왼쪽 손목을 들어서 돌리셨습니다. 다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반신불수로 있는 분이 저만 가면 왼쪽 손목을 들어서 흔드셨습니다. 많이 속도가 떨어진 상태에서의 손의 흔드심인데 제가 잠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저는 이 이유를 금방 알았습니다. 아, 혹시 네가 힘들어서 쓰러지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무언에 쌓인 깃발, 응원의 깃발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더라도 이 어머님의 왼쪽 손목만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뭔가 세상을 살면서 힘드신 일이 있으면 자신만의 이런 깃발 하나쯤은 꼭 꽂고 다니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님의 왼쪽 손목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성공에 대한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 자녀, 그 무엇이든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범한 강사를 탁월한 강사로 바꿔주는 핵심에 대해서 최종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하지 않고 관하며 자신의 하는 일에 애쓰는 절실함을 유지하시고요. 세상에 쉽게 지지 않는 오뚜기 같은 정신을 갖는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 모이신 선생님들은 원하는 목표, 그 다음에 원하는 강사, 그리고 원하는 리더가 꼭 될 수 있다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이 아니었던 건가요? 당신과 난 운명처럼 그렇게 사랑했었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자고 했던 당신의 이렇게 떠날 줄이야. 100만 년 함께 하자고, 1000만 년 살아보자고, 내가 온 채 영원히 다음 생까지 살자고 했나요?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아리다고 왜 말을 못했던 거니 당신 떠난 그 자리에 서성대고 있는 난 도대체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백만년 함께 하자고 천만년 살아보자고 내가 언제 영원히 다음 생까지 살자고 했나요.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아니다고 왜 말을 못했던 거니 당신 떠난 그 자리에 서성대고 있는 난 도대체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아리다고 왜 말을 못했던 거니 당신 떠난 그 자리에 서성대고 있는 난 도대체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아, 우리 문영 강사님, 야, 이거 마지막에 또 이렇게 노래를 또 이렇게 한 곡 또 선사해 주셨는데, 음반은 언제 내신 거예요? 강사 입문하는 동시에 낸 거니까요. 한 언제? 4년 5년 된 것 같습니다. 아, 강의하신 지는 이제 4년 되신 거네요. 그러니까 광고 회사에 다닐 때도 물론 강의를 나갔지만 그때는 이제 광고에 관련된 그렇죠. 거 하셨던 본격적으로 거고. 강사로 입문한 거는 이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이렇게 광고 그동안 22년을 계셨으면 네네. 저희가 그 기억나는 뭐 몇 가지 혹시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네. 아, 어떤 거 아까 잘 뭐 하나종합하게 이제 무늬만 나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인켈 좋은 오디오 7가지 조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뭐 방금 말씀드린 그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아, 중요하다. 그 광고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같은 팀원들이 이제 네. 모여서 이야. 제가 아까도 말씀한 한 사람이 주도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오. 가운데 네, 전화 받으시죠. 아, 전화가 아니라 지금 네. 그 예전에도 이제 물론 쭉 지금까지 광고의 이 홍수라고 네네네. 하잖아요. 네. 계속해서 나오지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딱 처음에 한 번 봤을 때 딱 네. 머리에 박히는 게 있어요. 네. 그것도 괜찮은 광고인 거잖아요. 네,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뭔지 다 아시잖아요. 네, 네, 네. 옛날에 그렇죠. 정말 오래전이지만 네.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요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한 번에 뇌리에 딱 박히게 만드는. 네네. 또 이제 저는 요런 거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심심하면 혼자서 하는 부채표 대웅지 이런 거. 부채표는 동화 계약이고요. 그렇죠. 예. 바뀌었어요. 대용제약은 우루사 아니야, 우루사. 맞습니다. 우루사. 아, 옛날에 브랄티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성우분들이 마지막에 그 카피를 꼭 그렇게 네네네. 제약 회사 이름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러고 꼭 거기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는데 예. 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그 하신 대로 아까도 브랜드 슬로건이 되게 네.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기억에 남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게 이제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렸지만 경동 보일러도 지금은 저 좋은 메시지를 버리고 국가대표 보일러로 나갔거든요.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 좋은 말을 두고 왜 이렇게 자꾸 딴 쪽으로 가는지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하는 틀어 것이 가는 게 그래서 주변에서
사실은 소비자들이 아까도 말씀 친스케줄 무렵에 광고 담당자가 자기는 많이 들어서 지겨워서 바꾸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소비자는 이제 정을 주고 마음을 주려고 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쉽게 예를 들면 강사 고혜성입니다. 개그맨 고혜성입니다. 네네네. 익숙하지만 네. 어느 날 갑자기 신인 가수 고혜성입니다. 이러면 이상한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대통령이라는 좋은 어떤 브랜드 에센스를 저는 좀 살려나가면서 계속 강의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저를 또 이렇게 강연 중간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기분이 되게 네. 좋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러니까 꼭 어디 뭐 회사 브랜드를 떠나서 각자 개인도 뭔가 딱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그런 게 생각하시던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좀 고민하셔서 네. 이렇게 자꾸 쓰면서 네. 그걸 알려나가는 게 딱 그 사람은 뭐가 떠오르는. 그렇죠. 우리 강일구 씨는 강일구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일구야. 그냥 일구야. 뭐 없죠. 저는 강일구 하면 떠오르는 게 세 글자가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저기 있었던 그 검버섯. 많이 사라졌는데, 예? 요즘 결혼하고 나들이 사라졌는데, 어쨌든, 그럼 우리 저기 문영 강사님은 딱 저는 강연 네. 코칭 해피엔딩이라고요. 네. 일단 코칭계에서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끝나자라는 의미에서 강연 코칭 해피엔딩으로 요즘 많이 지금 이제, 해피엔딩. 예, 밀고 나가고 해피엔딩으로.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예, 예. 노래로서 즐겁게 어쨌든 마무리 짓는. 자신의 꿈을 해피엔딩으로 가자 이런 의미에서 강연 코칭 해피엔딩으로 가고 아니 근데 있고요. 혹시 이 강연 자료가 그동안에 그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PT를 사용하셨는데 네네네. 야 여태까지 최고의 퀄리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또 더 최고의- 잘하시는 분도 계신데 최고의 퀄리티고 강사님들이 저도 뭐 강의를 하지만 네. 야 참 이게 뺏어가고 싶은 소재가 그 동영상도 그렇고 네네. 그 아까 초등학생 네네. 그 아주 웃기는 그 네네. 답이 그런 네. 거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그 되게 중요하죠 강의할 때. 되게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이 주목을 시키는 걸로. 중학생이든 성인이든 네. 이제 7, 8분이 지나면 사실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랄까 영상을 아주 적시적소에 네. 사실은 5분에 한 번 또는 8분에 한 번 이런 법칙도 있습니다만 그걸 계속 사용하시는 게 집중력을 높이는 거고요. 또 스마트폰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강사님들은 네. 자칫 조금만 막아 있으면 스마트폰을 보시잖아요. 네. 그런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랄까 또 노력을 위해서라도 동영상이나 에피소드나 마이스토리를 적절히 이렇게 배분하시는 것도 좋은 강연을 하는 아주 그 팁이 되지 않을까. 최근에 저희 그 카톡방에 이제 그 네네. 칼럼을 자주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네네. 저희 그 대한민국 강사협회 지금 같은 회원이셔서 네네. 그걸 보면은 그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그 중학생 네네. 대상으로 이제 중학교가 강의하는 아니라- 법을 또 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집중이 되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네. 이런 또 중학생 대상 어려워하시는 분들 네네. 강사님들을 위해서도 간단히 또 팁 한번 몇 가지만 알려주시죠. 네.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사님들의 무덤이랄까요? 네. 강사님들이 가장 쓰기 어려웠다는 맞아요. 게 중학생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강의하다가 내려가신 강사님도 네. 있어요. 왜냐하면 반응이 없거든요. 일단 그렇죠. 웃기는 얘기해도 안 웃고 장난하고. 설령 선물을 준다고 해도 뭐 네. 반응도 없고. 네. 근데 어쨌든 오랫동안 쓰다가 보면 경험에서 깨우치는 네. 몇 가지 이제 팁들이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영상을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재미있는 영상 또는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 강사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을 말로 하면 아이들이 일단 지루해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해서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상품권이랄까요? 조금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상품들을 미리 공개하는 겁니다. 네. 미리. 그래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무언가 탐을 내게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같은 때라든가 먼저 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미리 친해놓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오늘 강의 듣는 학생이야? 너무 잘생겼네? 일단 응원 좀 많이 해줘. 그럼 그 친구는 절대 방심하지 않고 나를 지지해 줍니다. 그런 친구들을 많이 포석해 놓을수록 내 강의에 대한 이제 집중력과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또 중학생들이 좀 어렵고 외계인이라고 하지만 마음의 진정성을 계속 느끼게 해주면 따라옵니다. 중학생도 사람이니까요. 저 강사가 나를 위해서 진짜 이런 말들과 이런 멘트들과 이런 강연을 준비했다고만 깨닫게 해주면 그 아이들도 이제 마음을 여니까 절대 처음부터 도리어 강사님들이 그러한 거부감 내지는 포기함을 갖고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또는 뭐 매출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근데 마음의 문을 본인 스스로 좀 따뜻하게 갖고 쓰면 아이들도 통한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이제 얘기하십시오. 아니 저 2주 후에 그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여유로운 때다 보니까 학교에서 영화도 틀어주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이제 기획을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 초청이 됐는데 내일부터 바로 가서 애들하고 친해져야 되겠다. 그렇죠. 아, 강의하러 가신다고 강희구 씨가? 오. 네, 미리 일찍 가서 아이들과 좀 내일부터 계속 가서 그냥 한 명 한 명 다 친해져야 돼. 그러면은 뭐 거의 확실하죠. 아니 근데 하여튼 전에 적어도 저 중학교 강의 저도 이제 곧잘 네, 하는데 네, 네. 가장 솔직히 어렵긴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네. 그 어떤 분들은 돈 같은 것도 이렇게 주는 강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많은 돈은 네, 아니고요. 돈 주면은 뭐 난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네. 경험한 건데 네. 이번 뭐 게임이나 퀴즈를 맞추면 네. 제가 1,000만 원을 드리겠다. 네. 그럼 이제 아이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10,000원과 1,000원을 꺼내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을 주겠다. 거짓말은 아니네. 예, 거짓말 아니죠. 효과 좋네. 10,000원과 1,000원을 주겠다. 꺼내서 그 학생 주면 그 다음에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로 주니까. 그 다음에 집중력은요 더 이상 뭐 대충 해도 막말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중. 근데 1,000만 원보다도 더 많이 줄 수 있는 게 중학생뿐만이 아니라 기업체 다니는 직원들도 직장인들도 다. 아니 나 지금 아이디어가 1,000만 현찰이 원보다 약하죠. 5천만 원. 5천하고 5천만 원. 야 거짓말이 아니네. 네, 거짓말이 아니니까. 내 이름 읽으니까 19,000원 줄게. 9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점점 높아지는데요. 그러다가 뭐 끝없이 올라갈 수 아니,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중학교 강의를 많이 해서 예. 저만의 또 저기 알려드리면 일단은 강사님들이 일단 어렵다라는 생각을 먼저 그렇죠. 해버려요. 먼저 지고 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중학교 하면 어렵다.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은 하여튼 뭐 대학교 가면 뭐 하여튼 뭐 그분은 또 되게 또 애들이 집중 안 되고 싫어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일단은 무조건 난 잘할 수 있다. 그렇죠. 자신감. 제가 괜히 자신감 대통령이 아니라 저는 그러거든요. 무조건 난 똑같다. 그냥 예, 어른이든 애들 나는 항상 똑같이 기분 좋게 하면 애들도 기분 좋게 이렇게 맞습니다. 들어줄 것이다. 순환이 되죠, 이런 순환. 마음이 먼저 마음 자세가 좀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마음 자세를 먼저 이렇게 쉽다 즐겁게 하겠다라는 걸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등장할 예. 때부터 일단 강사님들한테 늘 말씀드린 건 등장할 때부터 그날 솔직히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네. 전날이든 로또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등장하는 네. 게 그 기분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선순환이 되거든요. 그대로 네. 전달이 돼요. 그 표정 하나 몸짓 하나가 그러니까 다 전달이 되는 아이들이 거니까. 특히 어른들보다도 더 이게 예민하죠. 잘하잖아요. 네. 예민하기 때문에 강사가 좀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딴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학교 강의는 마지막 그 어떤 클로징을요 좀 감동 모드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때 또 변화되는 아이들이 그때 좀 많아요. 점수싸움도 있고. 삐뚤어져 있다가도 그때 세진이 영상 같은 경우 있잖아요.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예. 그런 어떤 팔꿈치 피아니스트 그런 어쨌든 아이들이 봤을 때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때는 되게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몇몇 학생이 그때 문자나 메일이 오는 거예요. 변하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몇 명씩이라도 변해도 우리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보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게 알고 있기로 우리 강사님이 과거에 무슨 큰 사고가 자동차 전복 그러니까 사고 뭐 보통 사고가 아니라 거의 뭐 네네. 죽을 그런 예, 뒹굴었죠. 예, 이렇게 죽음에 거의 가까이 네. 가셨다가 예. 살아오신 걸로 들었는데 다시 사는 인생이라고 네,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더 겸허해지고요. 겸손함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더 뭐 설명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그 광고 회사들은 이렇게 야근이 많습니다. 네, 그 당시에 한참 야근을 하고 새벽 3시쯤인가 동부고속화도로라고 이제 달리는데 앞에 트레일러 같은 큰 차가 트럭이 졸았는지 제 앞으로 확 끼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급정거를 밟는데 차가 그 당시에 이제 현대 모모 차였는데 거의 깡통같이럼 통 튀기더니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진짜 이렇게 막 계속이요? 굴러서 이렇게 반대편 굴렀어요? 차선으로 이렇게? 네. 반대편 이렇게 해서 반대쪽 그게 언덕이 이렇게 있거든요. 동부고속화도로 달리다 보면 거기를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딱 쓰는데 그때 이제 굴러가는 동안에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짓말처럼 파노라마처럼 과거들이 다 그 안에서 네. 이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지금 죽기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차가 거꾸로 딱 섰으면 착지했으면 사망이거나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저를 그냥 바닥으로 이중 받으면 충돌해서 사망이거나 또는 뭔가 폭발하면 사망인데 마침 착지를 바퀴로 제대로 하고요. 앞에 오는 차는 급정거를 하고요. 폭발은 안 일어나서 창문 깨진 틈으로 기어 나왔는데 생각보다 몸이 멀쩡하더라고요. 이렇게 됐는데?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마주 오던 차들이 서가지고
저를 보고 이제 자꾸 다 악수들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차를 보고 나를 보면 도저히 이게 이게 살 사람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뭐 행운에 뭔가 길을 얻겠다고 악수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적이. 근데 정말 레카차가 5분 만인가 더 순찰차보다 더 빨리 오더라고요. 네. 근데 레카차가 제가 바퀴를 끌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못하니까 들어서 실어서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순진해가지고 이거 견적 얼마나 나와요? 그랬어요. 사람이 산 게 중에. 네, 공업사를 갔는데 그분이 사장님이 나를 딱 보더니 이거 폐차입니다. 뭐 견적 이거 없고 폐차라고. 게 차값보다 더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폐차를 그 자리에서. 그게 몇 년 전? 그때가 한 지금으로 따지면 10년 넘었던 일이죠. 근데 정말 뭐 작은 찰과상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출근을 또 했어요. 그 다음 날이요? 예, 그 다음 날 뭐 휴가를 이런 게 아니라 몸이 멀쩡하니까 일단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어디가 이상했을 수도 있다. 겉은 멀쩡하지만. 그래서 병원에서 아주 자세히 또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더라고요. 어디 여기가 다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뭐 바보가 된 건지 더 좋아진 건지. 아니 더 좋아지는 경우가 실제로 아니 예전에 어디 외국사를 보니까 번개를 맞았는데 한 3개국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 왜 그 해외 토픽으로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긍정적으로 창의가 더 살아났을 그래서 수도 있고. 그때 이후로 광고 같은 뭔가 더 잘 되고 히트작이 더 많이 나왔던 거 같아요. 전화위복. 아까 이제 광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렇죠. 녹화가 됐잖아요. 카메라에. 예. 요거 딱 편집해서 밑에 자막만 넣으면 돼요. 그때 타셨던 차가 현대자동차. 그러네. 야 현대자동차에서 안전하다. 대박이다 이거 진짜. 정말 대단하다. 10바퀴를 굴렀는데도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로 딱 믿을 수 있는 차. 맞아. 그거 무슨 맨날 모델 연예인들이 하는 것보다 실제로 사고를 난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접니다. 야 이거 옆에 이거 들어올 것 같은데 저도 뭔가 좀 조연으로 뭐 한 500만 원이라도 같이 가자 우리. 그 이후에 더 잘 되신 거잖아요. 뭔가 그때 수상작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 사고 이후로는 그래도 내가 뭐 제2의 열심히 살자 살자. 거다. 그다음에 그런 마음이 좀 들을 수 교만함이 좀 있었을 수 그 있거든요. 전에는 왜냐하면 광고를 좀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광고 회사가 조금 인기 직업이었어요. 지금보다는. 그렇죠. 아니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교만함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는 지금도 물론 제가 이제 신이 아니라 인간이니까 조금 부족함은 있지만 겸허함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서나 이렇게 좀 겸손함을 많이 갖춘 이런 강사 세계에서도 제가 이제 뭐 광고를 오래 해서 이제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좀 그런 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만 겪어보면 되게 이제 겸손하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제가 뭐 짧게 좀 제가 이제 뵌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같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좀 활동하신 걸 이렇게 뵈면은 많이 이게 내 것을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어하는 게 퍼내려고 정말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그 퀄리티가 보면은 글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이런 올리시는 사진 자료 뭐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 그 퀄리티가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 제 칼럼 부족하지만 지금 이제 그 칼럼방을 통해서 이제 몇 분들한테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걸 다 퍼주면 혹시 내가 이런 프레젠테이션 강조할 때 그러니까 손해 아니냐. 뭐. 유출되는 근데 좀 그런 마음이 여기는 자료를 다 이렇게 퍼주세요? 네, 노하우를 자꾸 알려드릴수록 왜냐면 제가 강사 입문할 때 다들 감추시더라고요. 강사분들이. 다들 잘 안 좀 이게 강사분들의 세계가 약간 시라소니처럼 감추고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으셔서 저는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를 빨리 알려드릴수록 좀 더 좋은 강사님이 많아져서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자꾸 알리는 거죠. 그 강일구 씨가 그 조만간 고등학교 강의에 자료 좀 이렇게 오늘 가져가서 좀 몇 개 보여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USB를 뽑아. 뭐 그러셔도 좋고요. 하여튼 그러셨기 때문에 김병만 씨도 계속 맞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연속 3문제를. 하여튼 시간만 이게 오늘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좀 허대가 돼가지고 하여튼 너무 좋은 말씀 계속 듣고 싶은 다음에 한번 더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따로 토크만 따로 좀 한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대해 주시면 영광이죠. 하여튼 오늘 저 2집 앨범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는 제가 어쨌든 강사의 변별력으로도 저는 쓰거든요. 노래를 또 계속 왜냐하면 내시는구나. 강사분들의 차별이 되게 요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정식 음반을 냈고 가수협회도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런 변별력도 또 저를 몰입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또 기분이 맞으면 지금처럼 노래 한 곡 하면 어렵게 자리를 마련하신 그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제가 무언가 덤으로 플러스 알파를 드리는 느낌도 나고 예. 또 좋아들 하시고 물론 가곡이나 오페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가요도 또 이렇게 된장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래를 같이 불러드리면 되게 좋아하셔서 예, 노래는 제가 꼭 지금도 이제 이렇게 예, 너무 좋았어요. 네. 이 바보야. 그게 좀 히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 하여튼 문영 강사님, 네네. 네, 아주 너무 강연도 좋았고 토크 하여튼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큰 박수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